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금 최근 이제 시장에서 특히 오늘도 그렇고 뭐 여기서 계속 지수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들을 시장에서 좀 계속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세력주 테마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테마가 일단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월, 2월은 로봇이랑 AI, 그 다음에 3월, 4월은 그런 애들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왔다가 그 광기, 과열, 그리고 좀 뒤에는 2차 전지에서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 미친 듯이 올리고 거기에 당연히 또 2차 전지 쪽에 엮여 있는 포스코, 엠텍이랑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 그다음에 뭐 어제 오늘 이제 뭐 KG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이동을 하고는 있는데 핵심은 새롭게 뭔가 시장에 야 니네 좀 비켜 우리가 시장에 좀 주도 테마 할래 라고 등장을 하는 테마군이 없습니다. 물론 세력주랑 테마주는 이제 지수랑은 영향이 조금은 거리가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시장이 꽤 괜찮은 상황이라던가 혹은 새롭게 좀 매매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선한 게 좋은데 지금은 일단 그런 모습은 좀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계속 강조 드리는 거는 지수가 여기서 뭐 950, 1000 못 간다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일단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는 이 부분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수가 뭐 한 5%, 10%가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35%. 거기다 이제 코스닥이 무슨 뉴스가 있었죠? 올해 1분기 상반기 중에 전 세계 지수에서 가장 이런 거를 살다가 겪을 줄 몰랐는데 전 세계 지수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 우리나라 코스닥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아는 거는 우리나라 코스닥은 제가 항상 뭐 좀 반장난이긴 한데 실제로 세계 증시에서 테마로 따지면은 꼴등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꼴등주는 시세를 줄 때는 잘 못 따라가요. 꼴등주니까. 근데 하락을 할 때는 귀신처럼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뭐 지수다. 우리나라 뭐 대외 변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중국이 밀리면은 우리나라 중국 밀리니까 우리나라도 하락해야 돼. 미국이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미국이랑 싱크로 되지. 미국 밀리면은 당연히 밀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걔네들이 또 오를 때는 막 미국 지수가 막 3% 올랐어. 그럼 우리나라도 한 2%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 0.5% 1% 찔끔 오르고 말고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작년뿐이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에서 막 몇 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랬어요. 언제는 뭐 이제 미국 증시랑 싱크로 되고 언제는 중국 증시랑 싱크로 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밀릴 때 더 밀리고 오를 땐 조금 밀리고 조금 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주식 처음 할 때는 막 미국 선물 막 미친 듯이 보면서 미국 지수 막 밤중에 나 오늘 종배하고 막 수익 계좌 풀로 채워놨는데 와 제발 미국 지수 밀리지 마라. 이런 분들도 지금도 존재하실 거예요, 사실.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핵심은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국 지수 밤중에 돌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조언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그냥 일찍 자라. 선물 보고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국 지수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도 일단 미국 선물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 유동성, 거래 대금이 1월부터 해가지고 뭐가 됐든 시장이 계속 좋았죠. 이때는 AI, 로봇 섹터들 막 미친 듯이 하다가 이제 2차 전지 막 에코프로가 뭐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시원시원한 상승률 그리고 그런 좋은 모습들이 보이니까 뭐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 조단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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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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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시원시원하게 터쳐주면서 에코프로가 얘네만 간 게 아니죠. 얘네가 가면서 2차 전지 섹터를 다 끌고 올렸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기본적으로 지금 시총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막 다 조단위 혹은 5천억, 3천억 다 튼튼해요. 빵빵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허구한 날 20%, 30%, 10%, 15%, 20%
계속 오르니까 지수도 그것 따라 당연히 오르고, 그걸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야, 지금 사람들이 보면서 2차전지 뭐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급등을 하니까 뭐 날마다 막 10% 20%씩 오르고 얘네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했다 하면 25% 30%씩 이 종목, 여기 그냥 2차전지는 종목 하나하나가 사실상 시장 다른 테마의 대장주급 정도로 갔다가 급등을 한 종목들이 너무 많죠. 그냥 단기간에 등락률만 보더라도 100%예요. 뭐 한 달 만에. 이럴 정도로 갔다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니까 시장에서 이것들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 좋다. 더 매매해야 돼. 더 사. 더 팔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거래량 계속 증가하고 거래대금 증가하고, 결국 그게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사람들의 그 무의식 중에 지금 시장은 매매하기 좋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맞아요. 거래대금 증가하고 하니까 시장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좋았죠. 혹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 그냥 난 데이 트레이딩은 모르겠는데 이거 신고가 가네. 그냥 사고서 30%에서 반 팔고 50%에서 반 팔고, 이런 분들도 존재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매매도 충분히 괜찮게 됐을 법한 최근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투심이 아직까지는 계속 좋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브레이크를 건 게 에코프로. 드디어 얘가 처음에 막 이제 50만원 넘을 때 이거 이제 요쯤에서 꺾이겠지 하고 여기서 투매가 나왔었죠. 투매가 나와서 이제 2차전지 좀 힘 빠지나 싶었는데, 얘가 그 다음에 움직임이 투매 나왔다가 땡겨 올리고 별로 안 밀리더니 다시 살금살금 전고점을 하더니 돌파를 해요. 50만원을. 그래서 와, 이걸 돌파하네. 그리고 며칠 뒤에 50만원 왔다 갔다 하더니 70, 60, 70, 80 이러니까 시장에서 야, 이거 100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100만원 가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조정이 좀 사실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강하긴 했어요. 예상보다 더 갔으니까 엄청 강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브레이크를 에코프로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걸고, 아직까지는 저는 오늘 얘가 지수 밀리면서 같이 깨지고서 이제 좀 지수 조정을 더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버텨요. 아직까지는 60만원이랑 뭐 21선 깨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2차 전지에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죠. 개별적으로. 여태까지 2차 전지가 에코프로 형님들 중심으로 갖다 상승을 할 때는 나머지 애들이 뭐 20종목, 30종목 중에 30종목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2차 전지가 나쁘지 않게 힘을 주는 날은 20종목은 빨간색이었어요. 즉 상승을 했습니다. 30종목 중에 20종목 정도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에코프로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나서부터 요거 급락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 다음 날부터는 무슨 움직임이 있었죠? 2차 전지에서도 나뉘기 시작했어요. 조정 나올 애들 조정하고, 하락할 애들 하락 힘 빠지고, 그 와중에 개별적으로 뉴스 붙이는 애들은 또 신고가 뉴스 없이 그냥 응급제 그냥 끌어올리는 종목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끌어올리는 종목이 있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하락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뭐 한 2%든 3%든 5%든 이런 식의 양봉이라도 보여줬어요. 응급제 테마? 오늘 응급제가 강하네? 근데 뭐 나머지 양극재라던가 다른 2차전지 뭐 세력주들, 그런 애들이 양봉 버텨주거나 최소한 보합선을 지켜줬는데, 며칠 전부터는 가는 애들은 가지만 쟤는 가네? 근데 오늘 나는 힘 못 주겠어. 하락. 이런 모습들. 그래서 2차전지에서 이제 개별로 분명히 좀 나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보면서 심리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면서 이제 예전 같은 2차전지가 그냥 사고 막 가고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나? 오늘 애들 버텨주고 잘 가는 애 막 15% 가는 애도 있는데 왜 내 거는 안 가지? 이런 심리 생각들이 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계속 홀딩 하셨던 분도 분명히 있겠죠. 2차전지는. 이제는 더 치고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차익 실현할까? 이런 식의 심리들이 섞이는 모습들이 이제 좀 보이지 않나. 2차전지 종목들에서.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얘네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지수 영향력. 이거는 뭐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지수에 대해서 얘가 급락을 했습니다. 한번 화끈하게 2.5%. 코스닥은 시원시원해요. 밀 때 밀고. 자, 근데 이제 요 앞에서는 이날 4월 13일 이날은 어떻게 됐죠? 4월 13일 밀렸지만 밑꼬리를 달고 쭉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침에 개파락하고 뭔가 악재든 뭐 해가지고 하락을 했지만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해서 끌어올려서 마무리를 지은 건데 오늘은 알찬 쭉 하락한 음봉으로 나왔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선물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뭐가 됐든 이날 모습만 봤을 때는 이때랑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졌네. 오늘 끝까지 하락하네. 중간에 하락했다가 끌어올리는 거랑 그냥 쭉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거랑은 이제 시장에서 심리가 좀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에 엮이는 종목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테슬라. 테슬라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근데 실적이 조금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었고, 이건 뭐 장 전이니까 뭐 넘기더라도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개장 전 거래 몇 퍼센트죠? 마이너스 7%. 물론 최근 시장에는 미국 테슬라가 뭐 오르면 2차 전지 더 좋고 미국 테슬라 밀리더라도 이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좋고 이랬던 시장이 한 일주일 전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투자 심리가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네? 그리고서 마이너스. 물론 이게 밤중에 테슬라가 끌어올리고서 뭐 마무리를 하면은 그건 이제 내일 가서 또 해석을 해야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일단은 지금 투자 심리가 2차 전지 애들이 좀 힘을 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장격인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더 반영을 해줄 부분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대신에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강했던 매수세, 매수 심리 지금 아직까지 이게 그냥 확 꺾이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락을 한 것도 사실상 그냥 조정 줄 때도 됐고 조정 줄 때도 됐고 조정에 대해서 뭐 이제 이것저것 뭐 좀 뉴스를 붙일 만한 게 많았죠.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 오늘 방산 뉴스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방산이랑 뭐 식량이랑 하는데 식량은 뭐 이것저것도 있지만 뭐 엘니뇨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뭐 설탕 가격 국제 가격 상승 뭐 엘니뇨 온난화 때문에 요번 연도 이제 그 농사 쉽지 않다 뭐 이런 뉴스부터 해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막 해치 테마애들 움직이고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딱 봐도 싸하니까 품절주 애들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만에 기다렸다 뭐 양지사,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 조선내와 얘네들 지금 품절주인데 시간에까지 3등 4등주까지 상한가를 보냈어요. 얘는 품절주거든요. 양지사 유통비율 15%, 신라섬유 38%,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 39%, 조선내와 19%. 엄청 가벼운 애들이죠. 시총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뭐 상징성도 있던 애들이긴 한데 1등, 2등, 3등, 4등주 품절주들이 다 일단 시세를 줬습니다. 이런 거는 시장에서 뭐 당연히 세력이 이 지금 분위기를 이용해서 시세를 준 거긴 하지만 걔네들이 지수 자체를 세계 증시 자체를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죠. 세력이 뭐 당연히 어딘가 정말 힘이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세력주 요 품절주 애들 움직이는 애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뭐 지수를 다른 곳에서 뭐 코스닥 종목들 우량주들 막 주가 뭐 공매도를 치든 뭐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 하락시키고 자기들이 이거 매집해가지고 끌어올리고 그거랑 좀 거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오늘 그냥 지수 분위기가 싸하니까 오늘이구나 하고서 끌어올린 거. 즉 얘네가 지수를 일부러 하락을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수 하락은 오늘은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됐고 거기다 이제 러시아에서 뭐 좀 공격적인 발언, 위협적인 발언이긴 하죠. 근데 사실상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또 뭐 저런다고 러시아가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핵을 쏠까? 뭐 미사일을 쏠까? 전쟁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뭐 쳐들어올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경고성이고 우리나라를 건들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네, 이제 뭐 미국이랑 동맹국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세계대전을 할 각오를 하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할 각오를 했었다면은 그 전에 미리 서방 국가, 뭐 폴란드든 뭐 계속 뭐 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오늘은 그냥 이제 시장에서 뭐 뉴스도 있고 마침 지수도 좀 그렇고 2차 전지 삐그덕 거리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수가 조정이 나온 건데, 이 조정이 그냥 이제 이거 뭐 한 번 주고서 다시 올릴 거야 라고 판단하기에는, 뭐가 됐든 2차 전지는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조정은 밀려도 여기서 이렇게 막 하락을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누가 뭐 100만원 무조건 더 갈 거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왔네 3달 동안. 그리고 얘가 뭐 시총 뭐 세력주도 아니고, 세력주도 이 정도 올라오면 조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등치 큰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지수 끌고 올라왔는데, 얘가 여기서 뭐 다른 모멘텀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다가 테슬라 실적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럼 지수 조정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겠죠. 대신에 지수가 여기서 그냥 쭉쭉쭉 이거는 아닐 거다.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아주 시황상에서 뭔가 큰 악재가 오늘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세계 시황을 뒤흔들 만할 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왔다가 시황에 좀 공포감을 불어넣을 만한 한 게 있었으니까 이제 뭐 방산애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세계 증시 뭐 미국이랑 뭐 중국 증시까지 다 끌고 내려갈 만한 그런 뉴스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일단은 주어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늘 조정을 줄 만한 자리이기도 했고, 마침 그런 거 있고 하니까 겸사겸사 2차 전지 삐그덕하고, 그래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하루 이틀 뭐 좀 길게 가면 이제 3일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오늘 음봉을 가득 채웠어요. 대신에 내일도 뭐 하락을 하면서 거기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올리는 그 힘이, 그리고 올린다면은 얼마나 좀 강하게 올리나,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최소한 2음봉이랑 3음봉 구간 안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좀 끌어올리는지, 그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심 괜찮구나. 그리고 플러스 이 거래대금 유동성의 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빠지진 못해요. 지금 이 시장에 개인들은 다 취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음봉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거 보니까 위험하다, 나 계좌 싹 비우고서 탈출해야겠다, 일단 현금 확보해놓고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나 매매 안해,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 있다면은 이 생각을 한 거는 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분은 10분도 안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애초에 돈을 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다고, 주식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뭐 진짜 그냥 무조건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놓고 내일 또 끌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결국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시장에 들어온 돈이 그냥 바로는 못 빠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달콤함을 한 달, 2달, 3달 동안 너무 맛있게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혹시나 하는 마음이 좀 더 강하겠죠. 1월, 2월, 3월 이렇게 강했었는데 이거 그냥 그냥 핑계거리겠지. 뭐 엄청 큰 악재도 아니고 내일 올려주지 않을까? 내일 안 올려주면 내일 모레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물려 있다면은, 이런 곳에서, 아니면 오늘 시가에서 뭔가 어떤 종목 잘못 건드려가지고 제대로 물렸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손절을 치는 사람들, 개인들은 특히 손절 정말 못 치죠.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뭉쳐가지고 주식시장의 유동성 좀 탄탄하게 쌓인 돈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긴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쌓이는 것도 천천히 올라왔죠. 이게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제까지 4,000K, 5,000K였는데 어제 5조였는데 오늘 갑자기 15조 터지고 14조 터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들 심리라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바뀝니다. 5조, 6조, 7조 하면서 이거 맞나? 왜 이렇게 좋지? 좀 괜찮은데? 따뜻한데? 봄이 오나?
하면서 6조, 7조, 7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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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 8조, 9조 좀 좋은데 따뜻해. 지금 활동할 만해.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8조, 10조 막 12조, 13조 너무 좋아 2차전지 미쳤다 막 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지. 어제 5조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야 시장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좋을 거야. 어제 5조였지만 오늘 10조, 15조 이렇게 안 되죠. 하락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하락에서는 포인트가 시황상 정말 무서운 악재가 있다면 갑자기 죽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포인트는 그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수가 분명히 뭐가 됐든 좀 높았고 일단 투매가 나왔는데 한 2운봉 3운봉 구간에서 밑골이 다냐, 그리고 밑골이를 달면은 그 저점을 이제 지켜주면서 다시 뭐 위로 좀 올리든 뭐 옆으로 움직이든 이렇게 버텨주는지, 아니면은 일정 구간에서 다시 좀 힘이 빠지는지,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닥 기준으로는 그렇게 좀 볼 것 같고. 자, 그리고 해외 증시에서도 이 나스닥이 지금 요거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요 12,250 정도 요 포인트를 한번, 얘네는 우리나라는 일단 지수가 너무 셌었죠. 트라이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트라이 했다가 밀렸다가 이번에 트라이 했다가 다시 밀려요. 근데 오늘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면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시장에 기술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좀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 번 두드렸지만 돌파를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요 뒤에 이걸 다시 뚫어주는지 그거는 계속 추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빠지면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뭔가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바이오도 지금은 그냥 2차전지 힘 빠지면서 얘네가 뭔가 모멘텀 이런 게 좀 생겨나지 않았죠. 하루 이틀 정도 막 갑자기 좀 좋은 뉴스도 막 붙이면서 끌어올렸지만 2차전지보다 먼저 앞서서 그냥 지수 그냥 우리 막 못 사겠어. 그냥 계속 좀 야금야금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 섹터 외에도 코스닥에서는 사실상 상징성이 2차전지가 지금 가장 강해요. 지수 영향력이. 근데 걔네를 뭔가 대체해서 받쳐줄 만한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섹터가 또 없습니다. 그런 섹터가 있다면은 그 섹터의 수급이 계속 혹은 상승률 이걸 보면 되는데 그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 봤을 때 미국 증시도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지금 이제 삐그덕 하는 모습들이 보여. 그리고 2차전지는 뭐 오늘 계속 수급, 얘네는 이제 지금 뭐 수급이랑은 좀 동떨어진 느낌의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시원하게 팔아요. 시원하게 팔아요. 뭐 당일 하루 끌어올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팔아 제끼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버텨주다가 한번 땡겨 올려주면은 거기서 이제 지수가 또 그거에 반응해서 뭐 튕겨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전지 차트도 그렇고 지수 차트도 그렇고 높으면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지수가 막 크게 안 밀리고 버티려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버텨주는 기간도 필요해요. 그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 이제 테슬라 플러스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조금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제 1320원, 25원 요 정도 지금 선이네요. 1325원. 그래서 환율도 좀 오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증시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뭐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막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해서 버텨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실적을 봐야 하는 거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또 지수 끌어올리고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시장을 소강 상태로 갔다가 눈치 게임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지 않나. 스윙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내려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뭐 보는 섹터가 있고 한데,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중만 자리가 조금 높기 때문에 지수가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비중 조절, 그거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은 결국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거 말고서 그것도 있죠. 시장에서 최근에 보여주던 모습 중에 하나가 특정일자 상한가. 있네요. 자, 오늘이 20일이죠.
오늘은 상한가가 그냥 거래대금 일단 나열했을 때 쌀바이오 휴먼텍 요거는 신규 상장 주죠. 양지사, KBI 메탈, 한국, 유전. 아 얘는 정말 끼가 좋아요. 이하산업 이런 것들 종목 봤을 때 무슨 생각 드나요? 딱 차트를 보실 때 이게 이거 뭐 탄탄한 주도주구나. 주도주인데 상한가 갔구나. 이 생각이 드나요? 당연히 싹 다 잡주입니다. 사실상. 그럼 어제 EID 와 이거 막 정말 뭐 어제 막 엄청 좋은 뉴스 뭐 얘는 그나마 괜찮기는 했어요. 사실 대금도 많이 붙이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기술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현대무벡스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죠. 로봇 뭐 2차전지 이슈 붙이고 근데 EID, 이트론, 이하전기 요런 시리즈들 사실상 차트를 봤을 때 캬우뚱 그리고 이 시리즈는 아시는 것처럼 좋은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토피아 얘는 히토류 KBG 얘는 엄청 빠르게 상한가를 보냈죠. 그래서 이날도 사실상 상한가가 17종목인가 나왔는데 거의 다 잡주예요. 17종목 중에 그나마 뭐 거래대금이 있었으니까 EID랑 현대무벡스 이거 KBG 이때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은 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8일 그 전날 여기는 뭐 다를까요? EV 첨단 소재 이거는 뭐 저는 당연히 종목 끼가 좋고 하니까 주도주로 보긴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 상대적으로 한 10종목이 움직이면은 8종목이 좀 잡스럽죠. 아니면 포스코 DX 이런 거 상한가 가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근데 뭐 RF세미 뭐 상한가 가고 뭐 다 20% 상한가 비츠로시스 상한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막 9% 쌌다가 밀리고 시총 300억짜리입니다. 썬바이오 상한가 점상 상한가 시세 확 밀리고 이런 식의 움직임 이런 좀 잡주들이 요번 주 들어서 상한가가 뭐 저번 주도 그렇긴 했는데 이런 좀 잡주들 위주로 갖다가 상한가가 좀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좋은 좀 건강한 부분은 아니죠. 물론 저런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최소한 뭐가 됐든 등락률을 만들어 줬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탄탄한 종목들이 껴있는 비율이 너무 극소수입니다. 즉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시장에 돈이 많아요. 2차 전지가 막 유동성 만들어줘서 사람들 돈을 많이 만들어 놨고 거기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 그냥 잡주들 땡겨 올리면서 개인들 꼬시는 거죠. 뉴스도 없어. 뉴스도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거 붙이고 혹은 시가총액도 막 얇고 종목들이 애초에 잡주예요. 그냥 대놓고 잡주고 예전부터 대놓고 작업하던 종목들인데 그냥 이때다 싶고 시장에 뭐 별 테마도 없고 형님격인 2차전지 좀 힘 빠지네. 야 우리 지금 그냥 끌어올려. 이러면은 개인들 어차피 2차전지 볼 것도 없고 다른 테마 볼 것도 없고 야 이거 잡주에 붙는다고. 야 지금 그냥 끌어올려. 그러면은 개인들한테 돈 넘기기 우리나라 우리 주식 수익 차익 실현하기 너무 좋아.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도 슬쩍슬쩍 보이고 얘 보세요. 주가 오르니까 바로 기타 법인 매도 찍혀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좀 이것저것 좀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 많기는 합니다. 물론 이 안 좋은 게 무조건 지수가 이 뒤에 더 조정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뒤에 좀 더 체크해 볼 부분도 있고 상황이 살짝은 투심도 그렇고 뭐 애들 움직임 그다음에 뭐 2차전지 뒤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조금 많지 않나. 투심이 일단은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이 심리가 뭐 다시 뒤에 지수가 끌어올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딱 주식시장 지수 종목들을 보면서 한 줄로 정리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지면서 뭔가 미묘하게 버거워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얘기 이것저것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뭐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항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